자, 57번 문제인데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 문제가 나오면요. 쉬운 형태도 있고 어려운데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 묻는 문제는 좀 쉬운 형태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뢰인데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 개념을 보면은 마르크스 얘기죠. 우리가 마르크스, 칼 막스라고 하는데 절대 지대설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절대 지대설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국공유화가 된 것이 아니라 사유화가 되어 있다.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킨다. 하여튼 이 소유가 중요하죠.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또 뭐가 앞에서 우리 니카도의 토지의 비옥도에 따르는 생산력의 자유와는 관계없다. 무관하게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킨다. 첫 번째 얘기만 나와도 뭐다? 마르크스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 이게 바로 뭐다? 절대지대야. 작년 시험에도 절대지대의 개념을 정답으로 그래요. 그게 절대지대입니다. 절대지대고 최열등지가 바로 뭐죠? 한계지잖아요. 그럼 최열등지인 한계지 또는 한계지 범위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뭐 해줘? 지불해야 된다. 자, 마르크스는 이게 중요하죠.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58번 문제.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튀내는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누구죠? 튀넨이죠.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또 뭐라고 하죠? 위치지대설이라고 하죠. 위치지대설.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입찰지대. 요 개념은 또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많이 이제 배웠으니까 1제곱미터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뭐다? 최대 동그라미. 그러니까 시험 문제 최소가 아닙니다. 최대의 금액을 지불해. 최대의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초과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합니다. 이 개념 작년에 출제했었고요.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예를 들면 노동과 자본이 예를 들어서 뭐 대체가 된다, 아니면 토지와 자본이 대체된다, 이 말인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이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 여러분 우리 문제 풀다 보면요, 오목이란 말은 안 나와. 다 볼록이지. 하여튼 문제 풀다 보면 볼록이야 다. 우리 여러분에게 출제할 때는.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죠. 자, 튀넨의 이론을 뭐 했죠? 튀넨의 이론을 우리가 도시 토지, 튀넨은 농촌 토지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윌리엄 알론소. 뭐가 된다? 네, 입찰 지대설.
입찰지대설에서 보면은 자, 도심에서 여기 A 산업의 지대 지불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다. 자, 이때 각 산업의 지대 지불곡선의 입찰 경쟁의 결과 여기서는 뭐죠? A 산업의 토지가 배분되고 여기는 높은 지대를 주는 뭐예요? B에 배분되고 여기는 C에 배분되죠. 자, 이때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 분포가 나타나는데 이 선이 뭐죠? 입찰지대 곡선입니다. 지금 산업이 몇 개죠? 지금 3개인데 만약에 4개, 5개 계속 많아지면 이게 꺾은 선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런 것이 나중에 되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의 곡선이 돼요. 원점을 향해 뭐다? 볼록하다라는 거죠. 자,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 개 교통비용, 이 단위거리당 총 교통비용이 한 개 교통비용을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눠준 것을 기울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이 분모 분자가 바뀌었어요. 예, 분모 분자 바뀌어서 4번이 정답. 자, 단일 도심에 하나밖에 없어요. 단일 도심 도시에서 이 상업용 토지용이 어디가 나타난다? 도심 부근에 나타나죠. 도심 부근에 우리가 상업용 토지용이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또 생산물 단위당 한 개 운송 비용이 크기 때문에 도심에 가까이 입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우선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틀린 것은 니카도는 위치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는 차액 지대선인데 위치가 아니라 니카도는 비옥도의 차이죠. 니카도는 항상 토지의 뭐죠?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냐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주장한 학자가 바로 우리는 니카도인데 니카도는 토지에 뭐를 경시했냐면은 위치 문제를 경시했습니다. 그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1번 위치가 아니라 비옥도의 차이.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2번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절대 지대설 주장했고 애덤 스미스는 지대 이론의 이론적 기반을 생산비 가치설에 두고 있다. 이러면 생산비 가치설은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론이야.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대표적 이론입니다. 튀네는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관계로 지대 차이를 설명하는 또 뭐를 설명했다? 입지 교차질에서 튀넨에서의 입지 교차질에서 그 중심지가 뭐예요? 시장이겠죠. 중심지.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지인 뭐다? 시장. 중심지로부터 이 거리 관계로 우리는 설명하죠. 이게 바로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 우하향을 하죠. 자,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이 중심지로부터 거리 관계에 따라 뭐가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거리 관계로 지대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지로부터 거리에 따르는 중심지로부터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의 차이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결국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트윈엔의 헤이그는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를 강조하는 또 마찰 비용 이론이죠. 자, 트윈엔의 이론을 또 일반화시켰습니다. 트윈엔의 이론을 일반화시켜서 또 토지에 적용한 이론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죠. 이때 이 마찰 비용인데, 마찰 비용은 지대와 수송비가 교통비죠. 교통비의 이 관계를 강조하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하락하지만 반대로 교통비는 증가한다는 이 관계를 강조한 이론입니다. 자, 60번 문제로 갑니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기회비용 성격, 기회비용 밑줄, 이게 틀렸죠. 자, 고전학파는 1776년에서 1870년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인데, 자, 여기에서는 토지, 자본, 노력이죠. 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생산물에서 뭐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총 생산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 이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뭐다? 잉여. 이 지불하고 남은 이 잉여를 우리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바로 지대야. 그래서 이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대는 잉여의 성격, 기회비용 성격이 아니라 잉여의 성격. 1번 정답. 그리고 토지는 고전학파에서는 뭐죠?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연물인 토지를 이용한 대가니까 인간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소득을 뭐죠? 불로소득.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리카도는 토지가 제한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되며 요까지 쉼표 앞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에요. 리카도의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고, 뒤에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상의 편의가 다를 것을 전제로 차액지대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마샬은 단기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의 힘이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에는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공급이 둘 다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예요, 마샬은. 그래서 3번 맞는 질문. 4번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설의 이론적 바탕이야. 고전학파는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 생산비 가치설을 근거로 해서 또 뭐를? 소득 분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그리고 5번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계 생산물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고전학파는 1890년대 19세기 후반에서 나타난
이론이죠. 이때는 토지나 노동이나 자본은 모두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전부 생산 요소고, 이때 지대는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한 대가다.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이 지대는 한 개 생산물의 가치가 우리가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신고전학파. 그래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 자, 61번 틀린 것. 지대를 둘러싼 지대 이론의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가에 핵심을 두고 있다. 고전학파는 비용이 아닌 뭘로? 불로소득으로서. 그리고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뭘로? 비용으로서.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뭘로? 비용. 요소 비용, 비용으로 파악합니다. 신고전학파는 비용이에요. 고전학파는 비용이 아닌 뭐다? 불로소득. 자, 2번. 지대가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이 되어 이 지대 소득의 사회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불로소득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다. 자, 3번. 지대가 비용이라면 토지세와 관련이 있는 토지정책은 지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반면에 토지 이용을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리카도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은 지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결과죠. 여러분, 우리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돼요. 생산물 가격은 지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결과 하니까 틀린 지문. 또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생산물을 결정하는 비용으로 본다. 이것은 바로 뭐다? 누구?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비용으로 보는 건 신고전학파의 견해예요. 리카도,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가 누구?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가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 4번 정답. 취내는 위치 문제를 중시하여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여 우리는 위치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지대화한다고 했는데, 이를 입지교차지돼서 이 수송비 차이가 뭐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취내의 이론입니다. 자, 62번 틀린 것은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 양의 제한,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수학 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맞고,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림 볼까요? 지대는 중심지에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뭐다?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 맞는지만 소유 자체입니다.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최고, 가장 높은, 요거죠.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가장 높은 거 아니야.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의 할당, 배분이 돼요. 하여튼 최고라는 게 중요 포인트.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 여러분, 지대는 리카도는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뭐다? 불로소득. 잉여예요, 잉여. 그래서 5번 정답. 63번 틀린 건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는 차액지대설을 주장했죠. 비옥도의 차이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 2번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절대지대설을 주장하고, 리카도는 차액지대설은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어떻게 돼?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리카도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건데, 이 한계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한계지에서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이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여기에 같기 때문에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로. 3번 정답이죠.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반대로 어디서?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바뀌었네요. 3번 정답. 3번 질문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튀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은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위치에 동일하면, 여러분 얘기거든요. 리카도는요, 비옥도가 동일하면요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하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지대는 동일하잖아요.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도 지대는 동일할 수도 있다.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럼 비옥도가 동일하면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지대의 차이가 실제 나고 있어요. 이걸 설명 못하는 걸 누가 설명한 거죠? 튀넨이 설명했다. 왜? 위치를 첨가시켜서. 위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헤이그는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죠. 그래서 교통비가 절감되는데, 이 교통비 전략액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되죠. 그래서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는 교통비를 전략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뭐가 되죠? 지대가 되죠. 헤이그 이론. 자, 64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집적 지향성, 집적 이익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이건 또 작년에도 출제했었는데 1번 맞는 지문. 2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요 얘기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이렇게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무슨 부분?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밑에서 앉는다. 포락선. 가장 높은 밑줄. 여기 포인트.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뭐 요거
교통비와 지대를 뭘로 보죠? 마찰 비용으로 본다. 자,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의 발생 원인을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에 따르는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 여러분, 농작물 수확량이 바로 생산성이죠. 예, 수확량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로 파악을 합니다. 자, 마샬은 일시적 동그라미,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뭘로? 준지대.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뭐다? 준지대. 자, 신고전학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마샬. 여러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준지대. 준지대는 단기죠. 장기가 아니라 단기. 단기적으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토지 이외에 뭐죠?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 등에 대한 대가가 바로 준지대다. 자,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입니다. 경제지대. 자, 66번 문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슈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최대가 포인트죠. 맞는 지문. 1번 개념이고,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곡선. 2번 정답.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이 생산물의 한계 운송비, 이거죠. 한계 운송비가 한계 교통 비용이죠. 한계 운송 비용을 토지 이용자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에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뭐다?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되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 어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울기는 뭐다? 완만하다. 가파를수록 도심 가까이 위치합니다. 이게 5번 설명. 자, 67번. 두 가지 산업이 있는 지금 단핵 도시 모형을 가정한 입찰지대 곡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점 AMD, 요거죠. 가장 높은 부분, 이런 가장 높은 부분, AMD를 연결한 손이 이 도시 전체에 뭐다? 입찰지대 곡선.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죠. 지가가 뭐다? 상승할 수 있다. 맞지 뭐. 교통 운송 기술의 진보로 그림 보세요. AB가 A-B로 이동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A, M, 이게 뭐죠? B인가? A, M, T, 이게 T지. 자, B, 요게 B죠. 이게 B인데 거기 보는 A-B가 요거네요. 이게 A-B다. 그러면 어디까지? 요 거리까지 요 곳보다 요게 밑에 있잖아요. 지가가 전반적으로 보다 낮아지지. 그래서 3번
집가수준 전반적으로 하락 맞습니다. 이 모형으로 직주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도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집가가 비싸니까 도심에 주택이 있긴 어렵죠. 그럼 집가가 싸라니 외곽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직주분리 현상 설명할 수 있고, 입찰지대 곡선은 토지 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것 하니까 틀렸죠. 어떻게 돼요?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어떻게 돼요? 각 산업의 경쟁, 지대 경쟁의 결과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 곡선. 틀린 질문 5번 정답. 개념이 틀렸는데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입찰지대의 개념을 냈기 때문에 올해는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이 출제되지 않을까 지문 속에. 자 68번 마샬의 준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하여 우리는 리카도의 지대 이론을 재평성한 겁니다. 여러분 리카도는 고전학파거든요.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나타난 게 누구? 마샬의 준지대야. 그러니까 재평성한 거야. 리카도 이론을. 그러니까 결국 리카도의 지대의 개념을 뭐다? 확대를 한 거지. 재평성한 이론이고,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을 말하고, 토지에 대한 개량 공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동그라미, 영구적이 아니에요. 일시적 소득은 준지대에 속합니다. 일시적이 포인트. 자,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거든요. 고정된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에 변동하지 않는다. 공급이 이렇게 뭐가 돼요?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자, 이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뭐다? 고정된 생산. 여러분 고정된 생산 요소된 수요는 우하향하는데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겠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뭐에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여기에 수요 공급 만나는 점에서 요 가격 준지대가 결정된다 이 말이죠. 준지대는 뭐에만 성립한다? 단기. 장기로 가면은 기계, 기구 등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요. 단기에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인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영구적 하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입니다.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 단기에 성립하고 장기에는 성립하지 않잖아. 일시적입니다. 자, 110페이지에 나머지 문제는 뭐 쉬운 문제니까 뭐. 작년 시험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작년 시험은 입찰지대의 개념, 절대지대의 개념, 전용수입 개념 이런 개념들을 출제를 했는데 올해는요. 학자들의 견해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학자 몇 명을 물어요? 5명 학자를 놓고 틀린 걸 찾아낸 걸 올해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학자 10명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0명. 네일리, 허프, 예? 버제스, 호이트, 해리술만, 리카도, 예? 마르크스, 튀넨, 알론소, 마샬, 더한다면 헤이그까지 해서 하여튼 이 학자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구분이 되면 돼요. 사람 이름 나오는데 여기 상권 이론인지 지대 이론인지 도시 이론인지 그거 우선 찾으면 합격이에요. 어디 속했는지를 알아야지 우선은.
근데 여러분이 그 지대 이론을 학자 많이 나오는데 요거 학자는 어디 속하는 걸 알았는데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시험엔 핵심적인 걸 물어요.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 하여튼 시장 개입의 근거는 매년 출제예요.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근거, 이유를 매년 묻죠. 출제는 계속 요거 출제하죠. 질문에. 자, 우선은 토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또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니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근거가 되고 저소득층에 또 주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개입하는 근거가 되고 또 난개발에 의해서 우리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다?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근거가 돼요. 4개는 다 맞는데 5번이 틀렸어요. 개발부담금 부과인데 이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개발이익이 발생하니까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환수하는 건데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것은 개입을 하는 근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정책 수단이에요. 이건 개입의 근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5번 정답. 개발이익의 사유화라는 토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자, 이 개입의 근거에 뭐가 있어요? 시장에 실패가 있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인데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또 뭐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는 또 근거가 돼요. 이때 시장 실패에 뭐가 있다? 원인이 있죠. 자, 원인 중에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은 5번 지문 보세요. 독점은 기업이 하나,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이에요. 독과점 기업이 존재한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그리고 또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관계없이 하여튼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또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면서 자연 독점이 되죠. 근데 상품의 동질성, 요게 관계없네요. 4번 정답인데, 그러면 상품의 동질성은 완전 경쟁 시장을 성립시키는 조건이에요. 가죠. (3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질서는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돼요? 재분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현장 자원, 산림과 같은 현장 자원 보존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이익은 공적인 이익보다 작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고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고 정부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대표적 수단 중에 하나가 보조금 지급이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외부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시장의 안정, 경제 성장 등을 위해 개입을 할 수 있고, 공공재는 무임승차 행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무임승차 행위로 인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상태보다 과소, 우리가 생산되는 부의 외부 효과는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과소가 아니라 과다, 더 많이, 지나치게 더 많이 생산돼요. 과소가 아니라 과다. 4번 정답.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상황을 이전보다 더 나쁘게 악화시키는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여러분 가끔 시험 문제에 외부 효과에서 과다, 과소가 많이 나오는데, 플러스일 때는 뭐다? 플러스일 때는 과소, 마이너스일 때는 과다. 요거 우선 기억해야 돼. 자, 우선 4번까지 풀었고요. 잠시 쉬고 5번부터 가겠습니다.